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7월 10일 밤 12시 다 될 무렵에 우리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습니다. 1920년 11월생이시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101살이죠. 101살이고 그 다음에 만으로는 99세가 되는데 흔히 보면 백수를 갖다가 누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와 백선엽 장군의 두 분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6월 23일 99세를 일기로 세상 소천하셨고, 평양사범 동기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하고 저희 아버지는 평양사범 7회 동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22년생이고 백선엽 장군은 1920년생이죠. 저희 아버지가 평양사범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흔한 얘기로 14살, 그러니까 소학교 6년 마치고 14살에 제대로 들어갔고, 백선엽 장군은 2살 위입니다만은 동기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양사범 다닐 때 동기생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은 7살 많은 형도 동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땐 그랬대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평안남도 대동군 남형제산면 출신입니다. 평양남도 대동군은 어디냐니까 현재는 평양남도 대동군 남형제산면이 저희 황가들이 쭉 살아오던 그런 지역이고, 거기 출신이 황장엽 씨입니다. 황장엽 씨하고 저희 아버지하고는 한 10몇 촌간 그러니까 이 사촌이 아니죠, 한 12촌 정도의 같은 학렬의 한 집안이고 제한황가입니다. 저희는 아주 드문 본관이죠. 그리고 바로 남형제산면 옆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평양남도 대동군 고평면입니다. 고평면에서 1912년에 태어난 것이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김일성은 10살 차이입니다만은 한 군 대동군에서 태어났고, 현재 대동군 고평면은 흔히 북한에서 요즘 우리나라 좌파 아저씨들 북한에 올라오면 꼭 참배하고자 안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만경대라는 데입니다. 만경대 정신하는 데. 그리고 바로 평양남도 대동군 바로 그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바로 강서군이에요. 백선엽 장군은 강서군 출신입니다. 이게 두 분이 백선엽 장군은 태어나서 2살 때인가 3살 때 아버지를 여였기 때문에 홀 어머니 밑에서 누이와 그다음에 아래 동생 백인엽 장군이죠. 이렇게 3남매가 자랐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억하는 백선엽 장군은 학교 평양사범 다닐 때 도체 말이 없었답니다. 과묵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휴식 시간 되면 혼자서 가서 평행봉을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평행봉 열심히 했고,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제 같은 평양사범을 다녀도, 근데 그 당시 평양사범이라는 게 이제 관리학교 아닙니까? 가난한 그 지역의 수재들이 그야말로 사범학교 5년 마치면 저 소학교, 초등학교 교원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가 흔히 해서 이 우수한 학생들을 사범학교에 많이 붙들어 놨습니다. 저희 아버지 36년인가 1936년 평양사범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사범학교는 조선반도엔 3곳밖에 없었습니다. 경성사범,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전신이죠. 그 다음에 이북에는 평양사범, 세 번째 남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대구사범입니다. 이 세 사범학교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이제 평양 이 이북 쪽에 보면 이제 집안에 돈 좀 있는 수재들은 평양 고보를 갖고, 서울에서는 경성 고보를 갖고요. 그다음에 집에 돈이 없는 수재들이 가는 데가 평양 사범학교였습니다. 관리비니까 모든 게 공짜였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백선엽 장군을 갖다가 저희 아버지 기억하는 백선엽 장군의 모습이 하루는 이제 집으로 초대를 했답니다. 1941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맏아들 그 친구가 왔다고 커피를 끓이는데, 그 노인네가 커피를 끓일 줄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큰 가마솥에 커피가루 한 숟갈 넣어서 휘휘 저어서 국자로 계속 떠주니까 백선엽 장군이 그 커피를 갖다가 주는 대로 다 받아 자셨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또 기억하는 백선엽 장군의 모습은 그날따라 이제 좀 더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세수를 하는데 저희 집에 있었던 할머니가 그 몸이 약하고 그랬으니까
좀 수건이 더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눈은 안 닦고 눈만 빼고 이렇게 닦더랍니다. 자, 그러던 백선엽 장군이 5학년 올라갈 그 해 겨울방학 때 흔한 얘기로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지금 모든 자료에는 백선엽 장군이 평양사범을 졸업한 것으로 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4년 마치고 만주로 도망간 겁니다. 왜? 백선엽 장군은 머리가 깨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우리 아버지의 동기들은 이제 5년 마치고 이제 5년 마치면 그 당시 소학교 교사로 나가서 보면 2년인가 3년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선의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소학교 선생으로 묶어놓는데 이미 백선엽 장군 머리가 깬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흔히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는 오적 협파라 그래갖고 자기는 일본, 조선, 만주, 몽골, 그다음에 뭐 대만 내지는 중국 뭐 이래갖고 오적 협파하자 이제 흔한 얘기 구라를 쳤는데 그 당시 이쪽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번화했던 도시는 곳은 일본이었죠. 그러나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에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지만은 일본에 가려면 이른바 통행증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롯데 신격구 회장 같은 경우도 일본에 밀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에서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청년들, 젊은이들이 일본에 밀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의 꿈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만주입니다. 만주에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우리 조선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공업화가 되고 만주국이 섰는데 어쨌든 만주국이 일본군이 세웠던 말았던 간에 관동군이 세웠던 말았던 간에 어쨌든 우리 조선의 청년들에게 일종의 꿈의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 하듯이 만줄리아 드림을 펼 수 있는 곳이 만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선엽 장군도 갔던 것이고 나중에 대구사범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도 만주로 갔던 겁니다. 물론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은 북한의 평양에 있던 김일성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꿈을 키우기 위해서 만주로 갔던 겁니다. 물론 궤적은 달랐죠. 박정희 대통령이나 백선엽 장군은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만주군 장교가 되었고 김일성은 동북 항일 연군인가요? 그러니까 주보중이라고 중공 8로군이 대대장으로 있는 그 일종 게릴라 부대에 편입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쫓겨나서 왜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관동군이 밀어붙이니까 쫓겨나서 저 소련 가서 소련의 소위 중위 대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남쪽이 청년이 되었던 북쪽의 청년이 되었던 그들이 그야말로 아무랬던 조선반도에서 튀어나가서 만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떤 살 길을 갖다가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어느 날 백선엽 장군이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그 당시 고당 조만식 선생의 비서실장이 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평양방송 기자 겸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백선엽 장군이 이제 고당 조만식 선생의 비서, 요즘 말은 보좌관이죠. 보좌관이 되어 있고 그 동생인 백인엽 장군 돌아가셨습니다만 백인엽 장군은 경호 책임자가 되더래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고당 조만식 선생이 소련군들에 의해서 강제 납치돼서 막 연금돼 버리고 맙니다. 유명한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고당 조만식 선생은 소련군들하고 입장이 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련이 내세웠던 꼭두각시 이제 김일성이 그때부터 주도하게 돼 있고 고당 조만식 선생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당시 부당수로 있던 최용건은 누구냐 하니까 나중에 김일성 정권의 2인자입니다. 조만간 김일성의 노동당이 섰을 때 거기에 2인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원수 밑에 차수가 되는 최용건이 갑자기 턱하니 조선민주당, 그 당시 조만식 선생이 이끌고 있던 조선민주당 당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또 어느 날 1945년 12월입니다만은 백선엽 장군이 찾아와서 야 기봉아 저희 아버지 조남이 기자 봉자입니다. 기봉아 어제 김일성을 만났다. 김일성을 만났는데 김일성이 내 손을 잡으면서 아이 저 백동지
백동지, 나와 함께 새로운 조국 건설을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놈을 못 믿겠더라.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그다음에 선진이, 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백선진 장군도 나중에 백선엽 장군과 같이 내려와서 군사영문과를 갔다가 나왔고, 육군 소장으로 5.16을 맞았을 때 재무부 장관하게 된 분입니다. 선진이하고 너하고 나하고 셋이 남쪽으로 내려가자. 불행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황달 간염이 걸려서 못 내려왔고, 백선엽 장군하고 백선진 장군 두 분이 내려와서 군문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1950년 12월 4일 원산에서 우리 국군 LST를 타고 속초를 통해서 부산에 내려오게 되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평양사범 7기들 입장에서는 백선엽 장군은 가장 자랑스러웠던 인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32살, 33살에 32살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33살 어쨌든 만 32세 육군 대장,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되고, 그로부터 1960년 전역할 때까지 8년을 갔다가 육군 참모총장, 제1군 사령관, 합참의장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30대 청년들이 모았을 때는 33살부터 40살까지 육군 참모총 대장했던 백선엽 장군은 일종의 자신들에게는 자랑거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백선엽 장군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백선엽 장군을 처음 실제로 뵙게 된 거는 1981년인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보면 59이죠. 59이고 백선엽 장군 61살 때, 그때만 해도 평양사범 동기들이 이 집안을 둘러가면서,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가 매번 기수에 입학을 했는데 그중에 한 70명가량 일본인이었고 조선인들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도 또 이북에 남아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월남하신 분은 한 20분 남짓이니까, 그때 그 평양사범 7기 동기들끼리는 매달 이리저리 친구 집들을 가서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뭐 잔치 비슷하게 밥 먹고 술 먹고, 이제 그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군요. 4학년 때인데 그 이제 백선진, 돌아가신 백선진 장군이, 야 태순이 너 오라. 내가 너희 백 장군한테 한 잔 술 따라 올리라. 그래서 한 잔 따라 올렸죠. 근데 제가 백선엽 장군한테 느끼는 그 인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친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육군 소장 출신의 백선진 장군한테는 선진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유독 백선엽 장군에게는 어느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부르는 호칭이 무조건 백대장입니다. 백대장. 그분은 그 뭐 친구분들이 확작지껄하게 술을 약주를 드시고 떠드는데 거의 말씀이 없어요. 그저 과묵하게 앉아서 술 따라준 술만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제가 술을 따라 올렸더니 그때 그분한테 느꼈던 느낌은 태산을 느꼈어요. 태산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술 한 잔 따라 올렸더니 그분이 목소리 좀 가늡니다. 근데 야, 네가 기봉의 아들이가, 그 순간 제가 참 웃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백대장, 백장군, 백선엽 장군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이제 이분이 33살 때 육군 대장 계급장을 달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계급장 직접 손수 달아주시면서 경무대에서 제너럴 백, 대장은 예전에 왕조시대 때는 임금이 대장인 것입니다. 이제 백대장은 임금이라는 그런 53년 초니까 아직 한창 전쟁 중이었거든요. 임금이라는 그런 자세로 이 전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조선시대 때 우리 국왕은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조공과 책봉의 관계에 있던 중국의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국왕 누구누구 정동대장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일본의 쇼군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이 호칭 내릴 땐 일본국 국왕, 걔들이 덴노는 따로 있었습니다만 일본국 국왕, 그다음에 정이대장군, 예를 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금 같은 그런 존재였고, 33살에 육군 대장으로서 60만, 70만 대군을 이끌었던 백선엽 장군, 그야말로 휴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반공포로 석방,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다음에 그 전쟁 이후에 열 몇 개 사단을 갖다가 상설하면서 우리 현재
지작사라고 그러죠. 요즘 바뀌어 있는 1군, 3군 요즘 합쳐서 이제 야정군이 됐습니다만은 야정군을 창설하고, 그다음에 특히 6.25 전쟁 중에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으로 퇴각하지 못한 그 공산 괴뢰군 잔당들이 빨치산에 있었던 게릴라들, 빨치산들하고 결합해서 뒤를 후방을 갖다가 흐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이 백야전사, 즉 타스크포스 100야전사를 만들어서 군과 경찰, 그때 이제 경찰로 나왔던 사람이 그 유명한 차이력 총경이죠. 그래서 지리산 빨치산을 토벌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이 백선엽 장군을 갖다가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못 모시겠다고 악을 쓰고 있고, 지금 광복교 회장이라는 김원웅이란 자가 보면 그런 바람을 잡고 있는 가운데 보훈처 관계자가 한 두어 달 전에 백선엽 장군 가족들에게 와서 혹시라도 나중에 법이 바뀌면은 묘지를 뽑아버릴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을까요? 백선엽 장군의 쭉 일대기를 보면은 다부동에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다부동 전투가 무너졌으면 바로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은 메가더, 동경에 있던 메가더 원수에게 훈령을 내립니다. 메가더 장군의 임무는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에치슨 라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만약에 전세가 불리해졌을 경우는 한국에 파병됐던 워커 장군을 비롯한 8군을 갖다 철수시킬 때 한 30만 정도의 대한민국 정부 요인들을 갖다가 뽑아내서 그 다음에 저쪽 태평양 어디에다가 일단 망명 정부를 세운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워커 장군이 총지휘했습니다만은 실제 다부동이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부산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남태평양으로 임시정부를 세우러 가느냐, 즉 적화가 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것이 바로 현재 외관 옆에 있는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1사단 8,000명 다부동 8,000명 이끌고 다부동에서 2만여 명의 북한군들을 갖다 격퇴해낸 것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북한으로 봐서는, 좌파로 봐서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겠죠.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1년 그 한 1년여 동안 타스크포스 100 야전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알토란 같은 빨치산 게릴라들, 그다음에 퇴각하지 못하고 저 빨치산에 들어가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우리의 후방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던 북한 인민군들을 갖다 소탕한 사람이 바로 백선엽 장군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내걸고 있는 이 양반이 옛날 간도 특설대에 있으면서 독립군들을 갖다가 잡아라,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니까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 만주군에서 간도 특설대로 부임받았을 때는 43년입니다. 43년이면 김일성을 비롯한 일바 동북 항일 연군들은 다 이미 그 전에 다 보면 흔한 얘기로 소탕돼서 저쪽 러시아로 도망가 있을 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 무렵이면은 왜 김정일이, 호적상은 42년으로 되어 있고 실제 41년입니다.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 저 백두산 밀양이 아니라 왜 저쪽 하바롭스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는 이미 30년 후반에 소탕돼 갖고 다 러시아 저쪽 노령으로 넘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43년경이면은 그 당시에 팔로군들하고 교전은 있었을지언정 그들이 핑계대고 있는 조선민중을 탄압했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백선엽 장군도 살아생전에 본인이 회고하기를 본인이 43년에 간도 특설대 가서는 독립군 독자, 조선인 조자도 못 봤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백선엽 장군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주군 출신의 그들의 김일성 수령에 한반도 적화를 막아낸 결정적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인천 상륙작전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들의 잔당들을 소탕했고, 그 다음에 평양을 제1차로 수복했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군이 오늘날 이만큼 버틸 수 있게끔 대한민국 야전군을 갖다가 육성한, 그러니까 정말
심하기 짝이 없는 백선엽 장군이라고 좌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백 장군을 갖다가 먼 묘지를 뽑아내느니 그건 참 되지 않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백선엽 장군 온 7월 10일 저 세상으로 떠나셨고 저희 아버지 평양사범 7회 동기이고 바로 옆 동네의 고향 친구이기도 한 대동군이고 강서군입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는 지난 6월 23일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그 평양사범 7기 아마 동기분들이 다 저 세상으로 떠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저쪽 저 세상에서 그야말로 친구들끼리 저희 아버지 그 앨범 보면은 1939년이던가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저 금강산에 가서 그 수학여행 가서 아마 39년이면 6, 7, 8, 9, 4학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백선엽 장군은 평양사범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강산 수학여행 갔다 오고 겨울방학 때 만주로 떠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는 어제죠. 어제 저 세상으로 떠나신 겁니다. 자, 돌아가신 선엽의 아저씨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감사합니다.